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 재무장 동향에 대한 뉴스가 거의 없죠. 실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기시다 총리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자위대와 필리핀 군과의 공동 군사 작전에 관해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공동 군사작전 협정을 일본은 원활화라고 부르는데 지난 1월에는 영국과 맺었고 그와 앞서 호주와도 맺었죠. 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겠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승인 아래 일본이 이 지역의 군사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인데 그러자면 영내에서 자위대의 군사작전이 원활해야 하니까. 그래서 원활하라고 부릅니다. 여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 구조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군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군대가 된다는 건데 나는 그 꼴을 못 보겠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예, 브리핑이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좀 짧아져야 되겠어요. 이 원활화 협정이라는 게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군사협정이거든요. 원활화. 워낙 국내 언론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정부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서 원활화 협정 자체가 거의 보도가 안 돼요. 원활화. 우리말로 원활하게 하다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원활화 협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일본 극우의 오랜 수건이거든요. 자기들 할아버지 때의 영광, 대동아 공용하던 제국주의 시절에 찬란했던 대일본군으로 되돌아가겠다. 이게 일본 극우의 오래된 수건인데 그동안은 태평양 전쟁 패전하면서 평화헌법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본 국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없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형해화한다고 하죠. 무력화하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 예를 들면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으로 반격 능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반격 능력. 반격이라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장난인 게 일본이 쓰고 있는 반격 능력의 뜻은 적이 공격할 것이 예상되면 그럼 반격이 아니지 선제지. 선제 타격이 우리가 하는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장난으로 평화헌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 하고 있는 거고 국외적으로는 이 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원활화. 이게 이제 중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하니까 미국이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일본이 여기서 찬스를 본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은 아베가 제안한 개념이에요. 일본 극우의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에서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중국 포위 우리가 할게. 일본이. 그 말이에요. 인도태평양 한국적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한국적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처럼 필리핀하고 군사협정 맺고 베트남하고 군사협정 맺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하고 군사협정 맺고. 일본은 그걸 하는 이유가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자기들이 군사작전을 하려면 필리핀에 상륙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 자위대가 필리핀에 입국 시 비자 없이 뭐 관광 갑니까? 군사작전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리고 탄약 반입할 다른 나라에 무기를 드릴 때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협력을 맺고 있는 겁니다. 협정을.
그걸 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 이 전략에 의하면 우리도 이제 영내의 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보자면. 거기로 그냥 뛰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군사적 하부 구조가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찍소리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패권 국가는 일본이 되고 우리는 그 일본에 보고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내에서도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 군대가. 근데 이미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캐치할 수 있냐면 어제도 북한 방사포 쐈잖아요. 네. 그러면 국방부가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한다.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 공조로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한미일 말합니다. 한미일. 이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겁니다. 관련 정보 일본에 준다는 거거든요. 그 한국이 일본에게 미사일 정보 기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한반도 역시 일본이 이 영내에서 관리하는 인태 전략의 한 지역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그 정보들로 군사 패권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걸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잘못 실수 오판 중에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뭐 친일파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일본 관료가 우리 외교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 대통령 안보실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인물이 있으면 나중에 두 번째 이완용으로 불릴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좀 길게 했는데 뉴스도 짧게 짚어보죠. 하나가 농수산 보고한다잖아요. 네. 어제 제가 번개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쌀 품종 과잉 생산되니까 덜 생산되는 품종으로 바꿔라 조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도 하나 나왔어요. 어제 농식품부에서 한우 가격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한우 가격 안정화 계획이 뭐냐? 암소 14만 마리 감축. 이게 쌀이 너무 많이 생산돼. 그럼 품종을 바꿔 생산성 떨어지는 걸로 똑같은 거예요. 한우 가격이 그래 그러면 감축이 뭐예요? 도축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13만 명 갑자기. 보수 정권 잘 되돌아보시면 특징이 구제역 조류 독감 때 엄청난 수의 가축을 생매장하거나 도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방역도 돈이고 가축 매입하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이에요. 자료 찾아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특히 엄청난 수로 늘어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방역이라면서 도축하거나 매장해버린 가축의 머릿수가 몇십 배가 차이가 납니다. 몇십 배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도 확실하게 다른 거죠. 이거 공산품처럼 여기는 거예요. 쌀도 혹은 뭐 한우도 다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해서 없애. 그게 생명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 특징이 또 하나 드러난다. 오늘 하고 싶은 것만 알았는데 또 음악도 하나 들어야 되니까. 네. 다른 뉴스가 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아직도 한국 정부가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그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현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번개탄도 마찬가지고 암수 도축해, 벼 품종 바꿔, 또는 가스 많이 나오는 데니까 절약해. 다 1차원적이잖아요. 입체적인 게 없어요.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대가 있는 게 외교니까 외교적 문제는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전적으로 들어주거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아니면 그냥 자기 말만 하거나 이란을 상대하듯이. 바보 외교죠. 바보 외교를 맡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개혁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중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돈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노조원들이 조합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걸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15%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액 공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조원이 노조 가입비를 자기가 내고 이게 단체 아닙니까? 기부금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거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으로 노조 와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돌아가요. 다. 물건은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다 공산품처럼 취급하고 사람은 돈으로 압박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을 쳐넣거나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그러니까 계좌를 활용당했다는 말을 하죠. 계좌가 계좌끼리 서로 연락했나 봐. 외로워가지고. 그냥 자기들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